이메일은 지구 반대편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하는데 왜 해외로 돈을 보내는 데는 아직도 닷새나 걸리는 걸까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느리고 비싼 국제 송금, 그 뿌리 깊은 문제의 핵심에는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낡은 은행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BIS가 공개한 공식 보고서를 통해 왜 미래금융의 모든 길이 결국 리플 XRP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적인 증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의 국제 송금 시스템은 전 세계 은행들이 거미줄처럼 직접 연결된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지방은행이 아프리카의 작은 국가은행으로 돈을 바로 보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거죠. 대신 이 두 은행 모두와 거래하는 거대한 중개은행들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상대 은행에 미리 거액의 돈을 예치해 둬야만 합니다. 바로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라고 하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묶여있는 자금의 규모가 무려 27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조차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이 돈이 묶여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 경제의 유동성을 가로막는 거대한 비효율 그 자체인 겁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20과 BIS는 비싼 비용, 느린 속도, 제한된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성이라는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연간 8천억 달러에 달하는 개인 송금 시장의 수수료를 1%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국제적인 목표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BIS가 미래 금융의 해답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겁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송금이 진행되는 동안 내 돈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고 중간에 오류라도 생기면 바로잡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는데요. BIS는 분산 원장 기술과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즉 AMM을 도입해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맞추던 장부를 디지털로 실시간 대조하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거죠. BIS는 스위스, 싱가포르, 유로존 중앙은행들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WCBDC를 이용한 국제 외환 거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복잡한 외환 거래소 대신 AMM이라는 거대한 유동성 풀을 통해 모든 통화 교환을 24시간 자동으로 처리하는 건데요. 이 AMM 방식은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가격이 딱 맞아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기존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대한 공동 자금 주머니를 만들어두고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교환을 지원하는 거죠. BIS 보고서는 이 기술이 외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산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BIS가 설계한 이 미래 금융의 구조가 리플 XRP 레저의 작동 원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XRP 레저는 탄생부터 서로 다른 통화를 연결하는 브릿지 자산, 즉 XRP를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네트워크 안에는 이미 탈중앙화 거래소와 자동화 시장 조성자 AMM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BIS가 그토록 강조하는 원자적 정산 기술, 즉 한쪽에서 돈을 보내면 다른 쪽에서 동시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장하여 중간에 자금이 사라지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 기술 역시 XRP 레저의 핵심 기능입니다. 이는 BIS가 제시한 미래 금융의 설계도에 리플만이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유일하게 부합하는 솔루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BIS의 두 번째 테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액 송금에 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량 통화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통화가 있지만 예를 들어 태국 바트화를 멕시코 페소화로 직접 바꾸려면 유동성이 부족해 거래가 어렵고 비용이 치솟습니다. BIS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제3의 통화, 즉 차량 통화를 거쳐 환전하는 방식을 제시했는데요. 이 모델은 리플이 지난 10년 넘게 주장해온 XRP의 브릿지 자산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BIS 보고서는 XRP와 같은 중립적 자산이 유동성이 부족한 국가들의 통화를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경로로 연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블록체인 중에 유독 XRP 레저가 가장 적합한 걸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AMM 기능이 네트워크의 심장부에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에서 AMM은 외부 스마트 계약 코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오류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죠. 하지만 XRP 레저의 AMM은 네트워크 자체에 통합되어 있어 중앙은행 같은 보수적인 기관들이 별도의 복잡한 코드 검증 없이도 최고의 보안 수준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XRP 레저는 중앙은행들이 원하는 강력한 통제 기능을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허가된 기관만 CBDC를 거래하게 하는 승인된 트러스트 라인,
범죄 자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클로백, 그리고 금융 위기 시 자산 이동을 즉시 동결하는 동결 기능까지. 이는 BIS가 요구한 중앙은행의 감독권 유지라는 핵심 요건과 정확히 일치하며 제도권 금융이 원하는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모든 기술적, 법적 장치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기술과 규제의 준비가 끝났다면 마지막 퍼즐은 돈의 논리입니다. 은행들은 왜 결국 XRP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요? 정답은 자본 효율성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외 송금을 위해 수조 원의 돈을 해외 계좌에 묶어둘 필요 없이 XRP 레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금을 정산할 수 있다면 그 잠겨있던 돈을 대출이나 투자 같은 수익성 높은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XRP처럼 속도가 매우 빠른 자산이 브릿지로 사용되면 아주 적은 양의 자산으로도 엄청난 회전율을 통해 방대한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달러어치의 XRP가 1분에 20번 결제에 사용되면 이론적으로 2000달러의 결제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이는 은행의 운영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고 결국 우리 같은 사용자들의 송금 수수료를 거의 0원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BIS와 중앙은행들이 함께 그린 미래 금융의 설계도, 그들이 요구하는 AMM, 원자적 정산, 차량 통화, 규제 통제권, 그리고 2025년 11월부터 의무화되는 국제표준 ISO 20022까지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10년 이상 실전에서 검증된 유일한 대안이 바로 XRP 레저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XRP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단기적인 투자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 금융 인프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리플 XRP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청사진 안에서 아직 시장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은 저평가 상태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잘 잡아 포트폴리오에 중점적으로 선점하여 물량을 확보한다면 머지않아 국제송금의 새로운 표준이 될 리플 XRP로 인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XRP의 차트를 보면 대체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 오느냐며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마음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가진 그 조급함의 근원을 파고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모든 정보들, 예를 들면 SEC 소송 결과나 현물 ETF 승인 같은 떠들썩한 헤드라인 뉴스들이 사실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한 거대한 미끼였다면 어떠신가요? 워렌 버핏의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저는 오늘 이 격언을 정부에 대입해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이 정부의 이면을 파고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데이터에서 기회를 찾아라. 실제로 지금 블랙로커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거물들은 절대로 XRP의 일일 등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기획해서 시장의 심리를 조종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이죠. 대중이 ETF 같은 뻔한 재료의 시선을 뺏긴 사이 그들은 이미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다음 시대의 부를 독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온체인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험프팩이라고 해서 최상위 고래들, 즉 기관 투자자들의 지갑 수와 코인 가격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보시면 기관급 고래들의 지갑은 가격이 바닥일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가격이 천정부지일 땐 급격하게 줄어들죠. 이게 바로 세력들이 펼치는 전형적인 저점 매집, 고점 매도 패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갑의 수는 줄었고 가격은 고점이죠. 이 말은 이미 수익을 실현한 그들이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판을 옮기고 있고 또 다른 저점을 잡기 위해 뉴스들을 기획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설계하고 있는 그 다음 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찾은 테마는 바로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입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셨다면 익숙하실 건데요. 리플이 작년부터 공들여왔던 프로젝트죠. 간단히 말하자면 이더리움과 리플, 이 두 개의 거대한 세상을 연결하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리플은 왜 굳이 이더리움과 연결하려 한 걸까요? 그 답은 상호 보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블록체인 앱, 즉 디파이 시장의 90%는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묶여있는 자금의 규모, TVL만 무려 200조 원이 넘죠. 웬만한 국가 1년 예산급의 규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살인적인 가스비와 느린 속도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번 전송에 무려 10만원, 20만원씩 수수료로 내야 할 정도니 말 다 했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이 이 판의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200조 원의 이더리움 자금이 XRP 레저에서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와
3초컷의 초고속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관들과 금융권들이 리플 XRP에 집중하는 것이고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며 채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월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더리움과 윈윈, 아니 오히려 이더리움의 파일을 가져오는 신의 한 수가 바로 이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가가 디파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깔아둔 초석에 불과하죠. 그들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재편, 바로 실물 자산 토크나 즉 RWA 시장입니다. 1경원을 굴리는 블랙록의 수장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한번 보고 오시죠. We believe the next step going forward will be the tokeniz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that means every stock, every bond will have its own basically CUSIP. It'll be on one general ledger. Every investor, you and I, will have our own number, our own identification. 금융의 미래는 자산의 토큰화이며 모든 주식과 채권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갈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 자본을 움직이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했던 이 발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이 RWA 시장이 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경원 규모로 팽창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현재 3,18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시총과 755조의 이더리움 시총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교조차 무의미한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시장이 열린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모든 실물 자산이 24시간 거래되는 새로운 금융의 시대, 이 시대를 열기 위한 완벽한 고속도로가 바로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이고 그 역할이 또 아주 중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2경원짜리 시장에서 월가의 거물들이 고작 결제 수수료 따위에 만족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핵심 자산을 직접 소유하길 원하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자산이 무엇인지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부의 사다리를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정보는 현재 어떤 유튜버나 트레이더도 모르고 있고 월가 내부의 극소수 관계자들만 쉬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역시 지난 3개월간 수백 개의 온체인 데이터와 기관들의 자금 흐름을 밤낮 없이 추적한 끝에 마침내 그 실체를 파악해내는데 성공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 채널이 구독자 16만 5천 명까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그 종목을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을 공개해드리기에 앞서 저 고생 많았다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의 심장부였던 컨센시스와 폴리곤의 핵심 개발자들이 의기투합해서 극비리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 제가 자금줄을 역추적해보니까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캐피탈 판테라 캐피탈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계열의 프라이빗 펀드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코인의 정체는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 위에서 오직 RWA 토큰의 발행과 거래만을 위해 탄생한 특수목적 코인인데요. 애초에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인 AML과 고객 신원 확인인 KYC 기능이 프로토콜 자체에 탑재된 세계 최초의 규제 친화적 RWA 플랫폼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자면 이미 미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과 뉴욕 맨하튼 상업용 부동산 채권을 토큰화하는 비공개 테스트를 마쳤고 그 결과 보고서가 SEC에 제출돼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대기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경원 RWA 시장에서 XRP가 결제를 위한 혈액이라면 이 종목은 그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가치를 담보하는 심장 그 자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종목에 알고 있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최소 7만 %에서 많게는 15만 %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죠. 과거 밈코인 시바이누의 수억 배 랠리가 이번에는 제도권 금융의 중심에서 그것도 기관들의 자금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내부 소식통에 따르자면 이 종목의 메인넷 론칭과 은행 파트너십 공식 발표 시점을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다보스 포럼의 디지털 자산 서밋으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금융 거물들이
기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는 순간 지금과 같은 헐값에 매수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증거 또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서 익명의 고래 지갑들이 XRP-자 EVM 사이드체인 테스트넷으로 막대한 양의 테스트용 XRP를 쏟아붓는 패턴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는 메인넷이 론칭되기 전에 기관들의 엄청난 트랜잭션, 즉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최종 압박 테스트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인생 역전이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민감도 때문에 채널에 전부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정보가 너무 퍼지게 되면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이 기밀 정보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 제목 우측에 더보기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그럼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간단한 설문만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 히든 수혜 종목의 정체와 토크노믹스 그리고 기관들의 매집 평단가가 담긴 비공개 내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어떤 금전 요구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연락처는 자료 발송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직 이 유튜브 채널만 운영하니까 저를 사칭하는 사기에도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약속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가 드린 정보로 여러분의 자산이 조금이라도 불어난다면 그 수익금의 극히 일부라도 좋으니까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나 기부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전부이기 때문이죠. 정보는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지도의 핵심을 손에 넣을 기회를 잡으셨죠.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바로 행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